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주치 106 2017년 12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는 주치혁명의 새 시대의 여부에 맞게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합으로 우리 당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당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구천투력을 높이는 것을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보시고 기층당 조직을 강화하는 데 보다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당지 7차 대회 이후에 진행된 첫 대회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마련해 주신 데 이어서 그 당제 7차 대회 결정 간출을 위한 투쟁에서 당세포의 역할을 보다 높이시기 위해서 2017년 12월에는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에도 부피두꺼운 문건들을 보고 또 보아주셨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면서 대회에서 하실 연설과 결론들을 무르익히셨으며 대회에 몸소 참석하셔서는 토론자들의 토론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서 대회가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연설, 당세포를 중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어로 강화하자에서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는 것을 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역으로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면서 기층당 조직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대회에 참가해서 경야한 원수님이 말씀을 받아왔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편단심 당만을 따르며 산악같이 일도서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에서 강범한 군중 속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당세포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을 보고 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새길수록 우리 당세포위원장들이 얼마나 크나큰 믿음 속에 살며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나 당정책 관철의 맨 앞장에서 대정을 이끌어 나가는 대호의 기수가 될 마음뿐입니다.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금 전당의 모든 당세포들에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는 전위조직,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의領導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80일 전투의 불길 더 높이 당제 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당의 운정 속에 평양 민족악기 공장이 새로 일떠서 조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식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0일 새로 조업한 평양 민족악기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국산화된 설비들을 꾸준히 갖추고 수십 종의 민족 현악기와 목관악기, 민족 타악기를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족악기 생산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의 민족악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민족악기를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을 일도 세울 때에 대한 유언을 주셨습니다. 유언을 받들고 우리 공장이 이렇게 새롭게 일떠섰습니다. 우리 공장은 노력전략형, 부지전략형 기업체로서 종합적인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악기는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밀도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는 악기 생산 공정의 특성에 맞게 부품들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을 비롯한 현악기들과 장구와 북을 비롯한 타악기들,
젖대와 단소를 비롯한 목관악기들을 다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터들을 갖춰놓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양 전기건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 공정의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공정검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는 것과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판용수 졸단 장치를 자체로 창안 제작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해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11월 말까지 80일 전투과제를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적극 앞세워 생산 정상화를 실현하고 있는 평양 양말 공장의 증산 소식입니다. 공장에서는 재능 있는 인재들로 이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예비도 많이 탐구동원해서 수많은 자재를 확보해 놨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원료와 기술적으로 많이 좀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래서 여러 기능공들당 그다음에 어린 노동자들과 합심해가지고 생산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안들을 많이 찾아내서 생산에 적극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색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재 원료를 최대한 쓰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110차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염색 배합비들과 온도, 시간 등 이거 자재를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더 좋은 색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치들을 얻어냈습니다.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자재들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재생利用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집체적 지혜를 모아가지고 각이한 원료들의 특성으로 해서 잘 풀리지 않는 교람, 그다음에 짜면서 양말이 잘 형성되지 않는 교람, 이렇게 교람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든 데 기초해서 분이도화를 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양말들과 질적 지표에서 조금 더 차이 나지 않는 양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3일포 음료 가공 공장에서도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그다음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선차적이고 차별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기술 역량을 좀 집중해서 전화장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원래의 맛과 향기를 그대로 다 살려내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용기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다양화도 다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령성 식료품 가공 공장에서 80일 전투 기간에 솔비 개조에 힘을 넣어 맡겨진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설비로는 이 높이 세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혁신 저하고서는 연구 집단과 긴밀한 연계 밑에 각종 규격의 용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음료 포장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이 공정을 확립하다 나니까 여러 가지 음료수를 제 마음대로 이 공정에 맞물려서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노력이 우선 전략됐고, 에너지가 전략됐고, 부지가 전략됐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가자치킨 필터와 종량 포장기, 그 다음에 다용도 그런 알포장기를 기술혁신했습니다. 신흥군에서 다음의 농사차비에 필요한 영농 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 80일 전투의 주요 목표로서 군 유기질 바깥비료 생산 공정을 일떠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군이 일양원서 자원으로서 붕소와 질석을 동원해서 이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화학비료를 그대로 쓸 때보다도 비료 효과성을 1.5배로 높이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파방목을 가지고 재생방목을 수만 평방 생산해서 다음의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명천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토지 개량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모두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똘쳐 나서도록 화손식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필지별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별, 작업반별, 세대별로 흑보산 비료와 고름 생산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해서 많은 고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김책시 호통협동농장에서 다음의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뜨닥도르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논가리를 끝낸 데 맞게 질 좋은 고름을 포존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군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새 땅을 개간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이라고 하게 되면 대동강을 끼고 있는 그런 군으로서 대동강 기술을 따라 쭉 가누려면 갈밭과 장풍밭이 많습니다. 이것만 개간해도 많은 새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을 정말 불러일으켜서 이 80일 전투기간에 이 개간 전투를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정말 만여 평의 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송의 80일 전투가 마감 단계에서 결속되고 있는 데 맞게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 일꾼들이 들끓은 현장들에 달려나가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청년들이 뚜렷한 위운의 자욱을 새겨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태 전기기관차 윤학기업소에 달려나간 이들은 청년들과 대중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는 직관물들을 현장에 전개하고 힘있는 화손식 선전선동으로 노동계급을 위훈 창조회로 고무추동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전 세대들이 지녔던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따라 배들어가는데 선차적으로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에서는 여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다매체 편집물을 만들어서 각 단위들에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요들과 전시가요들로 러그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 전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성 교양 자들과 어대 교양 자들을 일별로 세분하고 그것을 교양적 우위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의망으로 배포해서 모든 동맹원들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궁정적 소행 자들과 위윤 자들을 시간별로 전자업 우편 방식으로 빠짐없이 통보해주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창작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80일 전투의 목표를 두 팀 없이 집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일 하루 동안에만도 7,8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신음하던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동안에 53만 7,600여 명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결국 20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169만 9천여 명, 감염자 수는 7,714만 9,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감염증 피해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12월에 들어와 새로운 확산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철부터 2차 파동을 겪고 있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뿐 아니라 전염병 형세가 비교적 안정돼 있던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도 겨울철에 들어와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악성 전염병 3차 파동의 시작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1차 파동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를 비롯한 소유럽 나라들이 1차 파동의 첫 타격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고 뒷이어 미국에서도 1차 파동으로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인디아에서도 악성 전염병의 1차 파동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여 명의 사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차 파동이 휩쓴 뒤 악성 전염병의 전파 상황에서 일시 완화의 조짐이 보였고 그러자 많은 나라들에서는 방역 조치들을 점차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인 9월 말부터 세계는 또다시 이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에 휘말려들게 됐습니다. 재차 들이닥친 2차 파동은 1차 때와는 대비도 안 되는 많은 감염자를 산생시켰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냐를 비롯하여 유럽의 7개 나라에서 11월 말까지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각각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차 파동의 영향으로 쇠약해진 보건 부문이 2차 파동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감염자들로 해서 병원들은 초만원을 이루었고 집중치료실과 의료송원들이 부족하여 환자 치료에서는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을철에 들어와 2차 파동의 영향으로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이 갱신됐으며 지난 1차 파동 때에 비해서 그 수는 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감염자 수도 1차 파동 때에 비해서 6배나 증가했으며 세계가 최악의 보건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문제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3차 파동의 폭풍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자국에 3차 파동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파동 때에 비해서 근 5배, 2차 파동 때에 비해서는 근 2배에 달하는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무려 26만여 명으로서 역대 최고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들이닥치게 될 3차 파동이 인류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성 전염병이 겨울철에 성행하는 유행성 돌림감기와 겹치면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성 비루스는 계속 변이되면서 전파되고 있고 또 겨울철에 들어와 그 활성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말과 새해 명절을 맞으며 사람들의 집체 모임이 많아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 그만큼 악성 비루스 전파가 더욱 확산되는 것도 난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3차 파동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